안녕하세요, 수공원. 네,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해야 되는데. 어떤 거요? 이태면 지금 내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설사 김은숙입니다. 네, 여기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와보셨어요? 그럼 국내에 석탄박물관이 몇 군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세 군데? 공부하고 오셨어요? 세 군데 맞습니다. 여기가 1995년에 제일 먼저 세워졌고요. 태백하고 문경에도 있어요. 박물관 들어오실 때 건물 모양 혹시 보셨나요? 어떻게 생기셨나요? 예, 탄광 광산.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검은색 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제 탄 캐러 들어가는 입구처럼 여기에 만들어 놨는데요. 그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 여기가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탄 캐러 들어가는 입구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에 생긴 문경은 연탄 아니면 연탄 화덕 모양처럼 둥글게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다음에 이제 한번 가시면 보시고요. 이 석탄은 어떤 게 이렇게 변해서 석탄이 됐을까요? 나무가. 예, 여기 있는 나무예요. 이게 이제 지각 변동으로 쓰러지게 되면 흑하고 같이 물 밑에 가라앉게 되고요.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제 열과 압력을 받고 수소, 산소는 빠져나가고 탄소만 남아서 석탄이 돼요. 이제 나무가 10m 정도가 쌓였다면 압축이 돼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1m 정도만 석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고생대 때 식물군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여기 반대편 보시면 공룡이 살고 있는 중생대를 나타내는데 이 보령이나 경기도 파주 같은 경우는 이 중생대 식물이 이제 쓰러져서 오랜 세월 지나서 이제 석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쪽으로 갈게요.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가까이 오세요. 우리나라에서 광부들이 석탄을 캔다 하면 무연탄 캐는 걸 말해요. 이 무연탄은 탈 때 연기가 나지 않고요. 처음에는 불이 붙기 어렵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오래 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연탄을 이제 이 무연탄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이제 이 석탄은 크게 무연탄, 유연탄 이렇게 나뉘고요. 유연탄 같은 경우는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발전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이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석탄 덩어리인데요. 이거를 이제 괴탄이라고 불러요. 좋은 석탄은 색깔이 검고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또 태웠을 때 열량은 높고 재는 가벼운 게 좋은 석탄이에요. 그래서 이 석탄을 캐면 이렇게 가루로 내서 태워서 열량을 측정하면 1급에서 10급까지 나오고요. 연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5급에 해당하는 4,400칼로리 이상이 돼야 연탄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5에서 6, 7, 8 올라갑니까? 이게 이제 위로 갈수록 등급이 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섞어서 이제 만들고요. 1에서까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매장 분포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캐낸 양으로 봤을 때도 강원도 쪽이 제일 많이 캐냈고요. 여기가 충남이 두 번째로 많이 캐내서 여기를 제2의 탄전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석탄도 안 캤는데 박물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두 번째로 많이 캐냈고요. 강원도는 석탄의 질이 좋아요. 예, 그리고 여기 충남은 질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많이 캐낸 석탄은 가까운 서천 화력발전소에서 대부분이 소비가 되고 일부는 연탄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됐어요. 예전에 연탄 사용해 보셨을 건데 연탄 가를 때 이렇게 연탄 집게로 들으면 두 장이 붙어 나오는 경험 해보셨죠? 탔을 때. 예, 이게 이제 열량이 너무 높거나 하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충남 지역은 이 탄의 질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성형 기능이 좋아서 분리가 잘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탄하고 충남 탄하고 섞어서 이렇게 연탄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거죠. 이쪽으로 가까이 오시고요. 저기 다른 분들이 또 다니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가 있는데요. 이 충남 같은 경우는 1933년에 예산에서 처음 탄을 캐기 시작했고요. 여기 보령 같은 경우는 1947년에 신성 탄광이 이제 석탄을 캐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한 80곳 정도 이렇게 광산이 개발이 됐고요. 광부 수는 한 6,500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89년에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로 이제 비경제 탄광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이 석탄 대신 대체 에너지인 뭐 전기나 가스, 석유 이런 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씩 탄광이 문을 닫다가 보령은 1994년에 심원 탄광을 마지막으로 모두 문을 닫았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탄 캐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자신 있게. 네, 있습니다. 예, 강원도에 한 2곳 정도 있고요. 전라도 화순에 한 곳.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전부 문을 닫은 다음에 이 탄 캤던 여기 신성 탄광 자리에 우리나라에서 1호 석탄 박물관이 여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박물관 뒤쪽에 있는 산에서도 석탄을 캤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변에 웬만한 곳은 다 석탄을 캤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장비가 하나 있는데 이 장비는 차감기라고 하는데요. 땅속에 큰 돌에 구멍을 낼 때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장비를 돌리면 이 끝부분 로드가 돌아가면서 이제 돌에 구멍이 나게 되고 거기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꼽아서 발파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장비는 다 전기 사용을 해서 돌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탄광은 가스가 나오는 갑종 탄광이 있고요. 가스가 나오지 않는 을종 탄광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나오는 탄광에서는 스파크 때문에 전기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곳은 이 장비를 돌릴 때도 이제 에어 컴프레셔에서 압축 공기를 넣어줘요. 그러면 그 압축 공기의 힘으로 해서 이런 장비를 돌리게 되는 거죠. 네, 안으로 들어가게. 이거 잠깐 영상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부들은 수많은 선수와의 어두운 빌딩을 들어가려고 하지만 저는 안전등의 빛처럼 밝게 빛나는 아빠의 굳은 의지와 튼튼한 기법 같은 묵직한 어깨를 믿으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석탄을 캐려면 우선 바위에 구멍을 내서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켜야 해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해요. 모두 조심하세요. 즐거운 점심시간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아빠도 그럴까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채권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여러 장비를 사용해서 캔 석탄은 발전소의 연료가
여기는 여기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청라 쪽에 연고탄광을 모형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 땅속에 있는 이 검은색 석탄을 캐기 위해서 들어가서 작업을 해요. 이 강원도 쪽하고 다르게 이 충남 지역은 탄맥이 좁고 기울어서 더 캐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이 연고탄광 같은 경우는 지하 1평부터 해서 16평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선으로 내려간 길이는 한 1000m 정도 내려가고요. 이렇게 뻗어나간 길이는 5000m 정도 이렇게 뻗어나가서 이제 석탄을 캐다가 여기도 이제 한 40년 정도 석탄을 캐다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속하고 산 위에를 일부러 관통을 시켜놓는 경우가 많아요. 공기가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공기 밀도 차이에 의한 대류 현상으로 찬바람이 나와요. 냉풍. 그래서 냉풍욕장이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한 2달 정도 이 문을 열거든요. 그렇다고 이 땅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위에다가 이제 터널처럼 한 200m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쪽에 가시면 냉풍욕도 즐기고 또 양송이 버섯도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여기 박물관 들어오셨을 때 시원했나요? 네. 아니에요. 안 시원했어요? 네, 시원했죠. 여기 보시면 에어컨이 꺼져 있어요. 네, 여기도 아까 이 뒤쪽에 석탄을 캤던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뒤에도 이제 어딘가 관통이 나 있어요. 우리 일반 사람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찬바람이 이제 여름에는 나오거든요. 온도는 12도에서 14도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박물관 안으로 빼서 이렇게 냉방 효과를 내고 있어요. 여름에 이제 사람 많을 때는 2층만 에어컨 켜고도 이렇게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동할게요. 여기는 이제 개인 착용 장비가 위에 전시가 돼 있는데요.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탄광 안에는 따로 이렇게 전기 시설이나 뭐 불빛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착용 장비로 불빛을 이렇게 밝히고 일을 하는데요. 여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번 충전을 하면 12시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 충전을 시킨 다음에 이제 일하러 들어갈 때 허리춤에 차고 안전 모자를 쓰고 저 안전등 불빛에 의해서 이렇게 탄 캐는 일을 합니다. 네. 여기는 갱도 모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는데요. 대부분이 다 이제 소나무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철제 H빔이나 I빔으로 이렇게 철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안전하게 오래 사용해야 될 통로 같은 경우 저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위에 오른쪽 2개 있는 경우는 이제 오른쪽 집안이 약한 경우 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저렇게 많이 나무를 덧대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도 연고탄광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0m 정도까지도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아예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식사 시간이 되면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이 광부들은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금기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거나 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집에서 도시락 밥을 풀 때도 밥은 4주걱은 담지 않는다고 그래요. 죽을 사자하고 의미 같아서 3주걱을 담는다던가 5주걱을 담고요. 또 도시락 보자기 색깔도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싸요. 결혼할 때 사주단자 쌀 때 앞뒤면 빨간색, 파란색 보자기로 싸죠. 그래서 이제 나쁜 일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싸고요. 이 탄광 안에 살 수 있는 동물이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바퀴. 아, 쥐. 그냥 쥐가 있으므로 이제 약간의 공기가 있는 것도 알 수 있고 이제 들어갈 때 죽은 쥐가 발견이 되면 가스가 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광부들은 쥐를 고마운 동물이라고 잡지 않고요. 식사를 할 때도 이렇게 한 숟가락 떼서 고시래하는 뜻으로 던져놓으면 쥐가 와서 먹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라고 해요. 또 이거 외에도 금기사항이 뭐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아니면 나쁜 꿈을 꿨다거나 또 뭐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걸 하다가 그릇이 깨졌다거나 하면 출근을 그날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여기 학생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이 예전에 광부들이 출근을 할 때 여자가 그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면 그날은 재수없다고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신발 벗어서 정리할 때 들어갈 때 신기 편하게 이렇게 돌려놓나요? 아니면 들어간 그대로 신발 벗어놓나요? 벗어 그거 그대로? 그대로 놔요. 그래요. 이 광부들도
집 안에 들어갈 때 그대로 신발을 벗어서 논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날 일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꼭 돌아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신발도 안쪽을 향해서 벗어놓는다고 합니다. 이따가 지하에 내려가면 이제 말씀드린 거 외에도 금기사항이 더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바로 서놓고 들어간다고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소연아, 출산하고 이거 우리 좀 들어봐. 여기는 그대로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에어 컴프레셔라고 해서 압축 공기를 만들어주는 기계인데요. 요걸로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이제 관을 통해서 넣어주면 아까 저쪽에 있는 차감기를 돌리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박물관 들어올 때 입구 모양이 바로 저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광산 입구를 나타내고요. 저 나무는 이제 소나무고요. 이 탄을 캘 때는 2명이나 3명이 한 조가 돼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A조가 한 조가 돼서 들어가서 석탄을 캔 다음에 저렇게 광차에다가 석탄을 가득 실은 다음 저 앞쪽에 있는 그 볼이 달린 쇠조각 경표에다가 A조면 A 써서 뽑아서 밖으로 내보내면 한 달 동안 밖에서 이제 기록을 했다가 도급제로 월급 계산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이 캐면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캐면 그만큼 적게 받는데 80년도에 구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면석이 월급이 한 8만 원 안팎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광부들이 30만 원대 후반까지 받은 월급 봉투가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일을 했던 거고요. 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면 이틀에 1명이 사망을 하고요. 하루에 15명 정도가 다치는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해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이제 지하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탄, 가루하고 섞여서 그게 무게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광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유행하는 말이죠. 광산촌에서는 개가 10,000원짜리 물고 다닐 정도로 돈이 흔했다. 네, 이런 말도 있고 또 TV에서 보니까 해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 그런데 이 광부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위험하고 이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해녀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막장이라고 했어요. 예, 막장. 근데 요즘은 막장이 이제 다른 뜻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드라마 같은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재래식으로 연탄 찍는 모습이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한 장씩 찍어서 사용을 하다가 여기 있는 윤전기라는 기계가 보급이 되고는 이제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2장씩 찍어져 나오는데요. 이 뒤에 있는 큰 통에다가 석탄 가루하고 물하고 9대 1로 섞어서 돌리면 이게 1분에 60장 정도가 이렇게 찍어져 나온다고 해요. 이 연탄은 공기 구멍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제 벽돌 모양처럼 구멍이 2개 뚫린 것도 쓰고요. 그 다음에 조개탄도 쓰다가 구멍이 9개짜리 9공탄, 예, 그리고 19개짜리 19공탄 이런 거를 썼어요. 이 연탄 구멍은 뭐 23, 31, 49공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49공탄 같은 경우는 업소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크다 보니까 불을 갈기가 너무 번거롭고 이래서 78년도에 22공탄으로 통일이 돼서 지금은 22공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장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340원. 340원? 아니 더 돼. 1,500원? 500원? 한 50원 하지. 이게 2018년도 공장도 가격이 639원이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국가에서 다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한 건데 이게 거기에다가 배달, 거리에 따라서 배달료가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한 700~800원 정도면 한 장을 사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온실이나 가정에서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연탄 2장이 사용이 되고요. 연탄을 다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서 겨울에 예전에 이제 길 미끄러울 때 얼음 위에다 저거 연탄을 깨서 이렇게 뿌려놓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이제 보일러 이런 게 나오기도 했고요. 네, 연탄가스 안 마셨습니다. 네, 연탄가스 다들. 여자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탄 캐서 나올 때 돌고르는 선탄 작업만 여자분들이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탄광 안에서 남편이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그 부인들이 이제 생계 유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게 지하 300쯤 내려가, 300m 내려가. 400m. 400m요? 어제 또 뚫었어. 오신다고 해서 더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는 이제 지하 400m 내려가는 체험을 하는데요. 원래는 케이지라는 걸 타고 내려가요. 쉽게 생각했을 때 아파트 공사 현장에 보면 사방이 뻥 뚫린 엘리베이터 있죠. 그런 걸 타고 가는데 여기에서는 이걸로 이제 간접 체험을 하시는 거죠. 여기 일행분들이 먼저 같이 한꺼번에 내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성? 꼭 잡으세요. 400m 내려갑니다. 저기 보세요. 지금 14m, 24m. 우와, 빠르다. 내리세요. 네, 석탄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재래식으로 돌을 떼는 모습이고요. 여기 두 번째가 이제 차단기로 해서 돌에 구멍을 내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른 데는 나무를 사용했지만 여기는 철제 사용한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차단기로 구멍 낸 부분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꼽아서 발파하는 작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때 광부들은 일정 거리 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게 발파된 후에도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런 동발도 세우고 이제 탄 캐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로카쇼벨이라는 장비는 깨진 돌이나 석탄을 광차에 쉽게 옮겨 실는 장비인데요. 1층 연고탄광 모형에서 보신 것처럼 이 충남 지역은 탄맥이 좁고 기울어 있다 보니까 이런 장비는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강원도 쪽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래하고 위는 단단한 돌로 돼 있고 가운데만 이제 석탄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게 동발만 세워놓고 탄 캐는 작업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런 곳이 해당이 됐다 그러면 8시간을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일반 가정에서는 쉽고 편리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동반하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 밀고 평지 같은 경우는 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축전차로 해서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야외에 로프 달린 번향기라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 기계로 이 광차 여러 대를 한꺼번에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여자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춥죠? 이게 지금 밖에는 지금 30도인데 에어컨
22도에서 14도인데 15.8도 나오네요. 춥지? 여기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데부터 이제 관이 연결이 돼 있어요. 한 90m 정도 직진으로 들어가고 또 한 20여 미터 더 이렇게 꺾어서 왼쪽으로 들어가서까지 계속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박물관 뒤쪽에는 이제 탄캐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찬바람이 나와요. 관통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바람이 이제 우리가 왔던 길 그대로 해서 박물관에 이렇게 냉방 효과를 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풍욕장에 가시면 이 바람을 양쪽에 이제 환풍구를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빼서 양송이 버섯을 재배를 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양송이가 전국 생산량의 한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재배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요즘은 또 냉풍삼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이렇게 젓갈 보관하는 것도 있어요. 광천하면 토굴새우젓이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젓갈을 보관하기 위해서 일부러 굴을 한 40곳 정도 이렇게 파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폐광된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젓갈도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냉풍욕장 가시면 이제 더 시원한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 아시죠? 좀 나가세요. 사진이 좀 올라. 야외 전시. 확실히 온도 차가 나. 시원하게 좋잖아. 온도는 거의 사계절 내내 일정해요. 거기 뭐 아까도 15.8도 나왔지만 거기서 일정하고 겨울에는 밖에가 춥잖아요. 영하니까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고 여름에는 이제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게 무슨 우열이라고 그래 마지막. 44년도. 미니연탄 구공탄 만드는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케이스에 담아갈 수 있게요. 또 만들어 보실래요? 성인은 안 받아요. 그리고 체험비가 2,000원 있습니다.